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HTS 세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제 채널에서는 완전 좀 기본적인 그런 영상, 뭐 차트 패턴이라던가 뭐 삼각 수렴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보니 다룬 적이 없더라고요. 채널 초창기부터 애초에 막 좀 보조 지표, 사실 주식 처음 시작하면 가장 관심 있을 법한 뭐 삼각수렴 같은 뭐 기본적인 차트 패턴부터 해가지고 뭐 HTS 세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게 또 이번에 좀 질문을 받고 깨달았어요. 내 채널에 정말 기본적인 세팅에 대한 그 내용이 없었구나. 제 스스로 이제 좀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좀 넘어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간 될 때 마침 좀 생각도 난 겸 간단한 기본적인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그런 설정을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게 정답이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면서 내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좀 세팅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영상이니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여기 관심 종목 이것도 질문이 좀 몇 번 왔었는데 기본이기도 해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처음 세팅되어 있는 거랑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분류, 그 다음에 뭐 이제 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종목명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나뉘는데 뭐 요 앞쪽은 사실상 똑같을 겁니다. 뭐 현재가 등락률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요게 원래 거래량이 들어가 있었나 그럴 거예요. 제 기억에는 거래량이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거래량과 거래대금 둘 중에 뭐 볼래 하면은 저는 거래대금을 보기 때문에, 왜? 직관성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거래량이랑 거래대금의 차이, 직관성의 차이죠. 그래서 저는 종목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나, 그리고 그 돈이 시총 대비해서 얼마나 큰가, 이거를 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거래량으로 보면은 우리가 절차를 하나 더 걸쳐야 돼요. 거래량으로 보면은 해당 종목의 거래량이 막 터지는 건 보이는데 이게 얼마 들어온 거지? 그러면은 거래량 곱하기 현재 주가를 곱해서 얼마 거래대금이 터졌는지 그걸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보다는 거래대금을 보게 됐습니다. 요거는 뭐 취향 차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돈으로 보는 게 좀 편하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거래대금 여기에 좀 추가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종목의 이제 시가총액, 시총은 항상 중요해요. 이 종목의 거래대금이 뭐 1000억이 터졌는데 시총 500억짜리에 1000억이 터진 것과 삼성전자에 1000억이 터진 거, 뭐가 당연히 영향력 있을까요? 삼성전자에서 시총이 막 100조 넘어가는 종목에서 1000억은 돈도 아닙니다. 하지만 거래 시총이 500억이나 1000억짜리인데 시총만큼 거래대금이 터진다, 돈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건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거래대금, 시가총액 이렇게 좀 설정을 해놨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간의 등락률이에요. 시간의 등락률, 시간에서 좀 어떻게 움직이나 편하게 보기 위해 가지고 왜 등락률, 그 뒤에는 이제 프로그램 순 매수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컴퓨터는 이제 매매용으로 쓰진 않아요. 매매용으로 쓰진 않는데, 그래도 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최소한 딱 봤을 때 직관성이 있는 것들을 요 관심 종목 이 필드에다가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주로 보는데 직관성이 필요한 요소들, 이 프로그램 순매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갖다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사고 파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내용을 토대로 내가 그 프로그램 창, 매매 창 그걸 꼭 보지 않더라도 이것만 보고서도 이게 8,000 붙어 있다가 갑자기 8,500, 그러면 500 더 샀구나, 이게 100만원 단위일 거예요. 100, 1000억, 10억.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갖다 좀 직관성 있게 볼 수 있게. 그래서 오늘 80억 들어왔네. 근데 내가 이 종목을 아까 80억이었는데 그 뒤에 몇 분 후에 90억, 100억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면 이거 안 봐도 프로그램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필드 추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관심 종목 설정은 여기 있는 필드 요 우측 위에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필드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하는 걸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시세에 관련된 거는 요 시세 탭에 있고,
그래서 뭐 시가총액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상 VI 이런 거는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뭐 시간에 예상 등락률 뭐 이런 거 있고, 아까 전에 프로그램,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좀 재물을 중요하게 본다. 특히 뭐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세력주랑은 매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재무, 뭐 유보율 이런 거를 좀 참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PBR 뭐 이런 것들 오랜만에 보네요, 이 단어도. 그래가지고 이런 키워드부터 해가지고 뭐 단기 순이익, 뭐 유동성, 유동 비율, 영업이익 이런 것들도 추가를 해서 한눈에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재무도 있고, 자, 그다음 뭐 이제 기술적 분석은 사실상 쓰는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이건 못 본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인 이거는 이제 수급 매매하시는 분들이 보통 여기서 좀 골라서 넣지 않나? 뭐 기간, 외국인 순매수, 금액 이런 거는 이제 좀 잠정치 탭을 통해서 확인도 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수량, 저는 이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든 아니면 장 마감하고 하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좌 정보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생각보다 넣을 게 많아요. 넣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요거는 내가 좀 내 입맛에 맞게 맞춰서 추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드래그를 통해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설정을 확인, 적용, 밑에 적용을 누르시면 되고, 그 외에 여기서는 이제 조금 쓸 수 있는 게 요 정도죠. 글자색 지정. 그래서 요거 물어보신 분들이 몇 번 있었는데 어떤 종목은 빨갛고 어떤 종목은 검은색이에요, 저는. 그래가지고 요거는 저는 세팅을 이렇게 해놨어요. 코스피 거래소 종목은 이름이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은 빨간색이에요. 아무래도 코스닥 좀 세력주들은 코스닥 좀 중소형주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코스닥을 빨간색으로 저는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식인이니까 양봉 빨간색이 보기가 좋죠.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관리 종목 이런 것들은 내가 조심하려면은 세팅을 할 수 있긴 하는데, 보통은 코스피, 코스닥 요거 색깔 변동 정도를 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로 좀 넘어갔을 때, 차트에서는 사실상 이제 뭐 쓰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도 일단 가격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보통 이동평균선은 처음에 세팅이 돼 있죠. 그래가지고 그걸 더블 클릭을 해서 이런 기간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5일선, 11선, 21선, 뭐 120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뭐 이동평균선을 주축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내가 주로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5일선은 일주일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거래의 일이 월, 화, 수, 목, 금 5일이죠. 이거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 지식이기도 한데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가격 이동평균선이 왜 5일선을 쓰고 20선을 쓰고 121선을 쓰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일선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5일이 4번. 그럼 21선은 뭘까요? 한 달의 평균 가격이겠죠? 한 달. 그러면은 60일선은 분기 3개월입니다. 그리고 60일선이 두 번 합쳐서 121선은 반년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다 뭐 어떤 분들은 뭐 240선 쓰는 분도 있고 뭐 자신만의 그런 세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동평균선을 완전 메인으로 매매를 하진 않는데 그냥 이제 서브 개념으로,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의 HTS, MTS에 처음 주식을 접할 때 이동평균선은 깔려 있고, 그게 좀 이제 설정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의 평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는 조금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주변을,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강했던 종목, 정배열로 넘어가는 종목에서 5일선 좀 깨고서 그런 곳에서 이제 반등 나온 것도 좀 노리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혹은 120선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 저항 이런 거를 좀 많이 만들어주는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눌러서 세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설정에 대해서는 내가 주로 쓰는 게 있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1포인트면은 이 보는 맛이 없더라고요. 딱 봤을 때
좀 얄쌍하죠. 얇아요. 그래가지고 뭐 요거는 이제 자신의 취향에 따라 좀 바꾸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3으로 좀 바꿔놓긴 합니다. 눈에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 좀 두툼하게 해가지고 한눈에, 그 다음에 색깔도 자신이 좀 의미를 두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5일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추세에서 가장 좀 강한 종목들은 5일선 위에서 놀죠. 그래가지고 뭐 3일선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5일선 위에서 놉니다. 이런 식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때는. 그래가지고 저는 5일선을 좀 주로 빨간색 눈에 잘 띄게 해놓고, 그다음 120선은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검은색으로 묵직하게 형님처럼 뒤 밑에서 튼튼하게 받쳐주는 그런 부분을 좀 세팅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셀바스 AI 이렇게 이름이 있는 곳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우리가 뭐 차트를 뭐 바 차트, 종가선 이런 거를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뭐 매물대 차트는 좀 쓰시는 분이 있을긴 할 텐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봐왔던 차트랑은 다른 신선한 차트도 있습니다. 역시 계곡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뭐 차트인가 싶을 정도죠. 딱 봤을 때.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봉 차트에다가 이제 거기서 그나마 좀 신경 쓰는 거는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좀 손을 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역 채우기로 해서 이거를 비워두는 분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양봉이다 보니까 저는 색깔을 조금은 더 진하게 해놓거든요. 5일선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인데도 그 위에 겹쳐서 보이죠.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인 세팅 하거나 아니면은 좀 눈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요거를 영역 채우기를 좀 비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이동평균선이 위치가 어디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비어있는 차트들은 이제 2평을 좀 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차트를 이렇게 해서 영역을 비워두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대부분 차트 세팅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취향 차이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속성에 들어와서 최저가 대비 현재가 등락률이랑 최고가 대비 현재가 등락률, 요거는 이제 내가 등락률에 대해서 기준으로 삼아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쓸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현재 지금 차트 제일 저점에서부터 이제 현재가까지 가격이 등락률이 몇 퍼센트다 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고가 대비해서 현재 등락률이 몇 퍼센트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LC 112%로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뜻이 이겁니다. 여기 최저점부터 해가지고 현재가까지 112%다. 제가 조금 뭐 1, 2% 차이 날 수 있지만 요거는 손으로 그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차트가 넓어지면은 요렇게 최저점부터 해서 300% 올라왔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고점 등락률, 이거를 토대로 이제 좀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잘 보시는 분이 없긴 할 거예요. 그래도 요거 LC 최저점 대비해서 최고가라는 거, 그 다음에 HC는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밀려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가가 이렇게 낮추면은 고점이 13,850원이었는데 마이너스 60%인 상태라는 거죠. 그럼 이걸 보면서 야, 이거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지금 마이너스 60%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좀 차트 편하게 보실 때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지 않나.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중요해요. 기준선 세팅. 특히 이거는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사실상 이제 눌림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는 조금 그렇게 막 완전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아닌데,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는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모든 데이터는 뭐 당일 일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요거는 제 개인 생각이에요. 팁을 드리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당일 가격에서 일단은 고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종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일 가격에서 시가보다는 전일 가격 고가, 요거 세 개는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 VI는 뭐 요거는 내가 조금 뭐 신경 잘 못 쓴다 싶으면은 이런 거를 넣으시면 좋지 않나. 그래서 이제 분봉을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이고 이게 일봉이 없으니까 종가, 그 다음에
당일 고가, 그 다음에 전일 고가, 그 다음에 VI 이렇게 두 개씩 넣어 둘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지표들이 쭉 생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내가 이 세팅에 익숙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는 밋밋할 수 있어요. 밋밋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를 하냐? 기준선 이름이랑 여기 표시 옵션이 기준선 값, 그 다음 기준선 등락률은 뭐 자신의 기준에 따라 하면 되는데 보통 그냥 같이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 주시면은 자, 요게 이제 친절하게 나와요. 아, 이 선이 당일 고가구나. 이 선이 당일 종가구나. 아, 이거는 하락 VI 걸리는 가격이구나. 전일 고가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방금 요 기준선에서 얘네들을 왜 추가를 했냐면은 이 당일 가격에서 고가랑 종가, 그 다음에 전일 가격의 고가, 저는 요 세 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데이 트레이딩에서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특히 요 세팅을 일단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데이 트레이딩에서. 자, 그래서 당연히 전일 가격의 고가는 뭐예요? 종목이, 주가가 어떤 종목이, A라는 종목이 다음날 시세를 주기 위해서 당연히 돌파를 해야 되는 자리는 뭐죠? 그 전날에 고점을 넘어야 시세를 주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 전날에 고점도 못 넘으면은 얘가 시세를 주기 쉬울까요? 물론 이제 고점이 이렇게 시세를 줬다가 밀려오는 케이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날의 고점은 뭐가 됐든 다음날 강한 저항으로 일단 1차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주든 뭐를 하든 아니면 이게 좀 높은 자리에 있어. 전일 고가가 뭐 전날 차트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밀려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막 시세를 주다가 올라갈 때 이제 조만간 조금 더 가면은 어제 고점이네. 어제 고점이면 좀 강한 저항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눈치를 볼까?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선들입니다. 그래서 전일 고가 요거는 중요해요. 낮은 선에서는 당연히 돌파하고 뭐 지지하거나 그런 케이스를 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돌파 매매하는데 필요한 케이스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고점이 있더라도 고점에 전일 고가가 있으면은 오늘 좀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 거기서 이제 저항만 칠 수도 있겠네.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일 고가 세팅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당일 가격 고가랑 당일 종가 이거는 왜 필요할까요? 당연히 고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돌파 매매 그 이점을 주는 그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당일 고점 최소한 이렇게 딱 있을 때 오늘 고점이 여기네 딱 봤을 때 지금이 뭐 한 10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고점이구나. 그럼 이 자리를 언제 돌파해주나. 돌파하시는 분들은 전일 고점 아니 그 당일 고점 돌파를 하는 거잖아요. 고점 돌파 매매 자체가 돌파가 곧 그 앞에 있는 고점 저항이 있으면 그걸 넘어갈 때 이런 구간에서 하는 게 돌파 매매죠. 앞에 저항이 있고 넘어갈 때 하는 매매. 그리고 여기도 저항이 있죠. 그러면은 얘가 여기에 이렇게 그 저항선이 생겨 있을 겁니다. 당일 고가였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겠죠. 그러면 옆으로 보다가 이거 돌파할 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당일 고가가 21,000원 세팅이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일 고가, 전일 고가, 고가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건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일 종가 요거는 뭐 이제 좀 자신의 취사 선택이긴 해요. 근데 이제 주가에 대해서 가끔 좀 차트를 막 길게 저는 차트를 좀 길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다 보면은 지금 위치가 좀 멀어지다 보면은 지금 어디지? 살짝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기준선으로 당일 종가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장중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왜?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런 곳에 저항 구간이 있잖아요. 이런 저항이 딱 앞에 눈앞에 저항이 있어요. 이렇게 눈앞에 저항이 있으면은 이걸 넘을까 말까 할 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팍 하고 넘으면 돌파했구나. 물론 돌파 매매를 할 때는 보통 호가를 보고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갖다 좀 사용할 수도 있고 차트를 길게 볼 때 살짝 내 오늘 종가가 어딘가 긴가민가 할 때 보기 편하기 때문에 요 정도 기준선에서는 세팅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I는 뭐 요거는 이것도 취향이긴 해요. HTS 세팅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VI 정적에 대해서 처음에 뭐 내가 좀 익숙하지 않다면은 플러스 10% 뭐 마이너스 10%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차트에서 딱 명확하게 표시해 주면은 이거 세팅을 해놓으면은 주가가 한 이쯤 올라왔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은 VI겠구나, 좀 더 내려가면은 하락 VI겠구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팅을 할 수 있으면은 해 두시는 게 수월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있었고, 자, 그 다음에는 차트 환경 설정. 타이틀바 편집. 이거 엄청 중요해요. 타이틀바 편집.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그냥 제가 주로 보는 것들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건 사실 시가총액은 무조건 중요하겠죠. 최소한 이 종목이 덩치가 얼마나 큰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유통비율은 왜 보냐면은 유통비율을 통해서 최소한 대주주 지분이 대충 어느 정도구나, 그걸 토대로 이 종목은 회사가 좀 탄탄하다, 아니면은 그래도 대주주 지분이 이 정도 있어가지고 좀 무게감은 있겠네, 이런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시장에 돌아다니는 유통 주식 시총, 유통 주식 그 수,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거 86%가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시총 곱하기 86%를 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5천억짜리인데 유통비율이 50%예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얘 종목이 시총은 5천억이지만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그 주식을 다 긁어보면 2,500억치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절주들은 유통비율이 엄청 낮죠. 막 10%, 막 20%, 막 이런 것들이 품절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유통비율 딱 한눈에 보면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도 코스닥인지 코스피인지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종목명만 보면은 이거 코스피였어, 이거 코스닥이었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보통은 넣어놓고, 그래서 저는 시장, 시가총액, 그 다음에 유통비율, 액면가는 뭐 이거는 그냥 처음에 들어있던 건데 그냥 익숙해가지고 안 빼놨어요. 그 다음에 상장 주식수랑 유통 주식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자신의 취향 차이이지 않나.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드도 똑같지만 여기에 넣으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거예요. 여기서 결산월, 자본금, 그 다음에 뭐 PER, PBR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으시면은 조금 더 한눈에 편하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뭐 해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부터 해가지고 뭐 잔고 비율, 신용 잔고 비율, 이거는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종목에 신용이 많다는 거는 좋지는 않죠. 뭐가 됐든 개인이 많이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필요한 것들 주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시장 시총 유통비율, 그 다음에 뭐 상장 주식수, 뭐 재무 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 좀 넣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차트 환경 설정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차트 환경 설정에 대해서는 요거에 또 친절하게 돼 있어요. 수정 주가를 사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씩 세팅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추세선 저장은 기본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저도 이게 쓰던 세팅이 오래돼 있다 보니까. 자, 그 다음 오른쪽 여백 같은 경우에 요 구간인데 여기는 그냥 내가 원하시는 만큼 비우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알았어. 여기 이 여백 공간에 따라서 요 공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차트 끝이랑 요 돈 가격 사이 요 구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처음에 세팅 돼 있는 위주로 보통 좀 쓰면 되지 않나.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붙이면은 좀 정이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조금은 벌려 두는 게 볼 때 편하지 않나. 뭔가 탁 끝에 붙어 있으면은 답답한 게 있죠. 좀 벌려 놓고, 자, 그 다음에 가격 정보에서 수정 주가, 요거는 이제 배당락 권리라 이런 식으로 다 차트가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수정 주가랑 배당락 권리라 요거는 체크를 해 둡니다. 특히 배당락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안 해 놓으면은 이게 왜 갑자기 뭐 가격이 변동이 있었나 없었나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 선정에서 권리락 종목, 배당락은 하는데
권리락 종목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안 좋아해요. 권리락으로 주가 변동이 좀 왜곡이 되는 케이스가 많죠. 막 하면서 막 점상 가고. 그래서 저는 권리락은 꼭 거르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넣어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가 표시에 대해서는 요 가격대, 요거 지금 종가 얼마였다? 19,630원. 요거를 표시해 주는 오늘 종가가 얼마였다? 최고 마지막에 그거를 좀 표시해 주는 건데 저는 요게 좀 편하더라고요. 최소한 오늘 주가가 어디서 마무리했는지 봐야 되니까. 물론 여기서 봐도 되기는 하지만 그냥 이거 세팅해 놓으면은 그냥 차트 봤을 때 지금 오늘 19,600원에서 끝났구나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종가 등락률, 그 다음에 최고 최저 요거 가격에 대해서 이 종목이 최저가 대비해서 최고가는 지금 얼마인가 한눈에 좀 볼 수 있겠죠. 이런 걸 넣어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표 이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취향이긴 하지만 지표 이름이랑 지표 값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지표라는 거는 자신마다 쓰시는 게 다를 거예요. 뭔가 보조 지표를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지표 세팅에 대해서 이름이랑 지표 값 넣어두면 내가 설정해둔 지표 이름이 뜨고 그 다음에 가격이 지금 얼마다. 종가 단순 5일선이 17,800원이다. 21선은 14,855원이다. 이렇게 또 친절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눌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 이름이랑 지표 값, 지표 이름은 없더라도 지표 값은 세팅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뭔가 보조 지표들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격이 있어요. 근데 봤을 때 이게 가격이 지표로 막 옆으로 그냥 이렇게 선이 그어 있으면은 얼마지? 14,000원이라는 거야? 14,100원이라는 거야?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요 지표 값 세팅을 해놓으면은 A라는 지표가 가격이 얼마다 하고 딱 친절하게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세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화면 설정에서는 일단은 뭐 가로선, 세로선, 일자구부선 이런 게 있죠. 그 다음 뭐 이제 글자 바꾸고 글꼴 바꾸고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선을 가로, 세로, 일자구분선을 요거 세 개는 씁니다. 왜 쓰냐면은 이제 이게 바둑판 같아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 가로선 막 하면은 이 모는 종이 같은 모는 종이 요즘 분들은 아실라나? 그래가지고 모는 종이 같은 막 이렇게 점점점점 점박이가 있는데 엄청 친절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달, 월별 혹은 년별 크게 하면은 지금은 연도로 좀 나뉘어 있죠. 2017년 시작, 2018년, 19년 이게 이제 세로선이고 그 다음에 가로선은 제가 왜 넣냐? 라운드 피겨를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하면은 이제 16,000원, 15,000원, 14,000원, 13,000원. 방금 좀 크게 하면은 16,000원, 14,000원. 중간에 좀 없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운드 피겨랑 일자 개념, 월 개념, 년 개념 이거를 한눈에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로 세로 모는 종이는 좀 넣어놓고 일 개념 여기서 화면 설정에서 일자 구분선 요것도 넣어두는 이유가 분봉으로 봤을 때 이게 없으면은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없으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차트를 좀 크게 볼 때 피곤해요. 뭐가 피곤하냐면은 이게 지금 여기 좀 보고 싶은데 여기가 지금 정확히 언제쯤이지? 나는 1월 한 19일에서 20일을 움직임을 보고 싶은데 차트를 크게 보면서 지지 저항 앞뒤도 봐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디가 18일이고 어디가 19일쯤이지? 뭐 갖다 대면 알 수 있죠. 근데 그 하루하루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날 움직임, 분봉의 움직임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는지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요거는 넣어둡니다. 넣어두면은 명확하게 최소한 딱 봤을 때 이날 여기서 주가가 개파락하고 시작했는데 종가가 이렇게 끝났구나 딱 볼 수 있죠. 이날은 뭐 아침에 슈팅 줬다가 밀렸지만 종가 이렇게 하고 또 밀리면서 끝났네. 그리고 다음날 뭐 이렇게 마무리됐고 이날은 밀렸네, 밀리면서 끝났네. 이런 식으로 일자 구분선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넣어둡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에 대해서 이거 크게 하시는 거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스페이스 연타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버튼도 있기는 하죠. 이렇게 해서 요거 버튼 누르면 점점 늘어나는데 버튼보다 항상 스페이스에 손을 가까이 해두세요. 그래서 600개에서 스페이스 한번 누르면은 1200개. 그래서 그 중간중간 제가 그 영상에서 두두두두두 소리 들리는 게 차트 길게 보려고 스페이스 막 이렇게 누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페이스는 한번 쓰시면은 엄청 편합니다. 요거 버튼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스페이스에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그거 저도 이게 정말 별거 아닌데 알고 나면 신세계거든요. 알고 나면은 스페이스를 통해서 이거 막 버튼 처음에 하나하나 했다가 나중에 그냥 막 스페이스 연타하니까 막 10년, 20년, 30년 쭉쭉쭉 늘릴 수 있어가지고 습관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 뭐 있기는 한데 이제 뭐 기술적인 보조 지표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찾아서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자신이 사용자 지표도 있고 뭐 지표에서는 저는 이제 보조 지표는 제 개인적인 거 쓰는 거 말고서는 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쓰는 게 이제 RSI랑 그 다음에 유명한 거는 그거 있죠. 볼린저 밴드랑 엔벨로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은 RSI 하면은 RSI 이런 식으로 갖다 좀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통해 가지고 볼린저 밴드나 뭐 자신이 쓰는 보조지표 이용해서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검색을 하면은 친절하게 나와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요거는 뭐 이제 쓰시는 분들은 펼쳐놓고서 넣고 나중에는 접으시는 게 좋겠죠. 뭐 쓸 일이 그렇게 많진 않다 보니까 그래서 요렇게 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지표 추가랑 겹치기가 있는데 추가는 밑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지표 추가를 통해 가지고 추가를 하면은 내가 거래대금을 추가한다. 그러면 여기 밑에 추가됩니다. 근데 지표 겹치기를 하면은 내가 지금 마우스를 여기서 제주은행 요 차트에서 지표 겹치기를 해서 A 지표를 겹친다. 그럼 이 차트에 겹쳐져요. 거래대금 쪽에서 지표 겹치기를 하면은 얘가 내가 적용하려는 차트가 거래대금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자, 그래서 요 정도가 좀 기본적인 내용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저는 처음에 거래량 돼 있을 텐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래 대금으로 세팅을 해놨고 거래 대금 같은 경우 이제 라인 설정 기준선 통해 가지고 좀 세팅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거래 대금을 내가 일정 금액 이하는 안 할래. 그러면은 나는 뭐 한 2,000억으로 좀 볼란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세팅을 해 두고 기준선 추가 하면은 이렇게 요게 딱 선이 그어지거든요. 그러면 한눈에 좀 보기 편하겠죠. 이런 것들은 뭐 짜잘짜잘한 팁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너비도 한 3 그러면은 이 종목에 딱 봤을 때 거래대금이 최소한 내 기준이 2,00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이 기준이 있으면은 최소한 이 기준을 넘어선 종목이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넣어주시면 좀 편하지 않나. 자,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세팅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무기죠. 무기 사용법을 항상 숙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영상 뭐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초보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특히 아까 전에 그 기준선 이런 것들은 좀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필드 세팅도 그렇고 여기 위에 타이틀바 편집 이런 게 진짜 별거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해둬야 돼요. 기본적으로 해둬야 한눈에 결국에 이 HTS 차트의 세팅은 목표는 그겁니다. 직관성이에요. 한눈에 딱 보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게 설정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또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잘 세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미국 선물이 지금 조금 밀리네요. 밤 11시 반인데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주말 푹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